정감록과 격압유록의 오래된 예언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효봉스님의 60년 봉인된 예언, 그리고 석불스님의 50년 침묵을 깬 충격적 예언까지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예언들은 하나같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티베트 라마승들 사이에서, 인도의 고대 예언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머나먼 아메리카 원주민 샤먼들 사이에서까지 똑같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가리키며 그때 세상을 바꿀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치가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예언이 38선 넘어 묘양산 깊은 암자에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50년간 침묵하며 수행해온 한 도사가 목숨을 걸고 제자를 통해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6월 어느 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 모두가 잠든 사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갈라졌던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2025년 6월 한반도를 뒤흔들 그 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미스터리 탐구소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세요.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양 근교 묘양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암자, 그곳에는 50년간 세상과 등지고 살아온 백발의 도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홀로 북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도, 형제도, 연인도 모든 것을 잃었죠. 포화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과 절망감은 젊은 그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때는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서 만난 한 노승이 그를 구했죠. 그 노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우주의 진리뿐이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세속을 등지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50년, 반세기 동안 그는 철저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심지어 남북의 대립조차 그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었죠.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집권하고 다시 김정은의 시대가 와도 그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도사, 과거에도 몇 차례 놀라운 예언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죠. 1979년 어느 가을밤, 도사는 갑자기 남쪽에 강한 바람이 분다. 군화 소리가 청와대를 흔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0.26 사건이 벌어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1997년 초, 도사는 돈의 홍수가 말라버린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해 말, IMF 외환위기가 터져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2016년 겨울, 도사는 촛불이 청와대를 밝힌다. 여성 지도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그런 예언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봐도 그저 우주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갈 뿐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미래를 본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현재를 깊이 이해하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도사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봄, 갑자기 도사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생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던 스승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제자들은 당황했죠. 오늘부터 며칠간은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금해라.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제자들은 스승의 심각한 표정에 더욱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늘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던 스승이 이토록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흘 후, 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뜨려야겠다. 내가 본 것을 남쪽 형제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제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평생 남북을 구분한 적 없던 스승이 갑자기 남쪽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남긴 예언서 북방비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사가 본 환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70년 동안 갈라진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이 49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새벽 3시, 도사가 명상에 들어갈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하죠.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날 도사는 환상 속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6월 3일.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도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늘이 내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사가 49일 환상을 마친 바로 그날 평양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지방 시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날 밤 김정은은 측근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남쪽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도 우연일까요? 같은 시간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에서 동시에 무언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이 시점에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북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도사가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기였습니다. 2025년 6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6월. 이 달은 저주받은 달이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달이기도 하다. 왜 6월이 저주받은 달일까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섬뜩한 진실이 보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들이 모두 6월에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되어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제의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6월은 이 땅의 피와 눈물이 흐르는 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으로 독재가 무너졌고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으로 분단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달이다. 올해 6월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사가 이 환상을 처음 본 날이 바로 윤석열이 파면된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날부터 49일간 매일 밤 같은 환상이 나를 괴롭혔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사는 그 49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환상이 시작되었고 그 생생함에 온몸이 떨렸다고 하죠. 스승님께서는 날마다 야위어 가셨습니다.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었습니다. 도사가 환상을 보는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라마승이 갑자기 동방의 용이 깨어난다며 49일 기도에 들어갔고 인도의 요가 수행자는 올해 여름 작은 나라에서 세계가 바뀐다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 샤먼까지 동쪽 바다 너머에서 평화의 바람이 분다며 같은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평양 도사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뜻은 하나다. 때가 되면 모든 깨달은 자들이 같은 것을 본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사는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국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강의 물고기떼가 갑자기 몰려들어 장관을 이뤘고 부산에서는 철새들이 계절과 맞지 않게 대거 날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50년 만에 보기 드문 무지개가 하늘을 가득 메웠죠. 그날 하늘과 땅이 모두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기상청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도사의 환상과 연결된 것일까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 도사는 확신했습니다. 2025년 6월 이 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5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뜨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계시가 너무나 생생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도사가 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상 속에서 도사가 본 인물의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고 하죠. 평범한 외모였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다. 깊은 고난을 겪었지만 꺾이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이 내린 표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권력자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서민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냄새가 났다.
도사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청년 시절 좌절, 중년의 절망을 모두 맛보았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도 낮은 곳에서 살아왔기에 모든 이의 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가 되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큰 자리를 권했지만 그는 매번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사가 본 그 특징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몇몇 인물들과 묘하게 겹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사는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은유적 표현을 남겼을 뿐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이 있고 서쪽에서 지는 달이 있으며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중 하나가 남쪽 하늘을 밝힐 것이다. 도사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로 이어지는 꿈을, 철조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꿈을. 그의 꿈이 곧 이 땅의 운명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들었던 화분이 갑자기 꽃을 피우고 길을 잃은 새들이 그의 집 근처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도 그 부름을 느끼고 있다. 놀랍게도 함경도 깊은 산골의 한 할머니도 남쪽에서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해 거의 일치하는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역에 이런 예언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6월 3일 밤에야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운명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6월 3일,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도사가 본 미래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새롭게 치유되는 모습이었죠. 철책선에 들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도사는 말했습니다. 분단 70년. 그 차가운 철책 사이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DMZ에서 자라나는 생명력처럼 우리 민족의 생명력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도사의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대신 같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자리잡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북녘의 차가운 마음이 남녘의 따뜻한 정에 녹아내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북이 하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정으로, 대립이 아닌 이해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 제안은 매우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남한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만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흘렸다. 70년 만에 흐르는 진정한 화해의 눈물이었다. 그 후의 변화는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 교류도 활발해진다고 하더군요.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분단이 무의미했다. 그런데 여기서 도사는 충격적인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통일이 시작되고 3개월 후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반발하며 쿠데타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100일째 되는 날, 평양에서 총성이 울린다. 하지만 그 총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도사가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북한 내 일부 군부 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하려 시도하지만 놀랍게도 일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70년간 억압받던 북한 주민들이 마침내 평화를 선택한다. 그들은 더 이상 총성을 원하지 않는다. 이 위기는 단 72시간 만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통일 과정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일본은 방해 공작을, 미국도 복잡한 심정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폭풍우가 몰아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 도사가 본 통일 후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먼저 경제적 변화가 눈부셨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다고 했습니다. 철의 실크로드가 열린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문화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남북의 문화가 만나 전혀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K-팝과 북한의 전통 음악이 융합되어 세계를 감동시키고 남북의 문학과 예술이 만나 인류 공통의 감동을 자아낸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70년 동안 분열과 대립에 시달렸던 민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것이죠. 한민족의 잠재력이 폭발한다. 5000년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시대가 열린다. 도사는 이런 변화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동아시아 전체로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된다. 특히 분단 국가였던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들도 희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선택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도사가 남긴 북방비록에는 시청자 여러분만이 풀 수 있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100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도사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댓글 미션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니셜을 적어보세요. 만약 같은 이니셜이 49개 이상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 도사의 추가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호는 꿈일기 미션입니다. 오늘 밤부터 일주일간 꿈을 기록해보세요. 혹시 푸른 별이나 한반도와 관련된 꿈을 꾸신다면 즉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사의 예언에 따르면 진정한 예지력을 가진 분들은 이미 징조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암호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날짜와 숫자를 더해보세요. 그 합이 특정 숫자와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도사의 선택받은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도사는 내 예언을 끝까지 들은 사람 중 7%만이 진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7%에 포함되시나요? 그런데 도사는 제자들에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있었습니다. 49일째 환상에서 그는 그 사람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6월 3일 밤 11시 정각,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특별한 표식이 내려온다. 도사는 그 표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 위로 푸른 별 하나가 떨어진다. 그 별은 그의 이마에 닿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반점이 생긴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정확히 1000명이 그 순간을 동시에 꿈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푸른 별을 꿈꾸며 아침에 일어나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하게 된다. 그런데 도사는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늘의 표식을 받은 후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첫 번째 길은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길. 두 번째 길은 하늘이 준 능력을 사적 야욕을 위해 사용하는 길입니다. 만약 그가 두 번째 길을 택한다면 구원자는 사라지고 대신 이 땅에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갑자기 72시간 내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귀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사의 예언과 관련된 것일까요? 6월 3일까지 정확히 72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다. 1000명의 깨어있는 영혼이 하나의 의지로 뭉칠 때 기적은 현실이 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매일 밤 11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1분간 묵상해주세요. 집단의식의 힘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직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징조를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6월 3일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그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단 3일 남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6월 3일 밤 푸른 별을 꿈에서 본 일, 000명 중에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운명의 갈림길에서 역사를 함께 지켜봅시다.
평양의 도사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언을 소개하며 탐구하겠습니다.